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요, 잠시 전에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댓글 의혹에 대해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먼저 군 사이버 사령관 소속 4명이 댓글을 작성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은 대신에 개인적 댓글 활동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댓글 의혹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전환하고 관련자를 압수수색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잠시 후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파문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5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잠시 전에 조영권 지검장이 스스로 감찰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 대검이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조영권 지검장이 좀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분의 선택은 제가 지검장이더라도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요? 진상조사를 그 중앙지검 소속에서 공안부장들이 하면은 그건 조금 모양이 안 맞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차피 어저께 국정감사를 통해서 양쪽에 그 날선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중립적으로 또는 신뢰성 있게 한다고 하면 대검 감찰이 당연하죠. 그 점에서는 꼭 새삼스럽게 뭐 특별한 주문도 아니고 의뢰 어차피 가야 될 수순인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네. 지금 어저께 양쪽의 그 국감을 보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지금 살아있는 최고의 권력은 당분간은 국정원인 듯해요. 그거는 그 남 원장님의 그런 개인적인 이력도 있고 굉장히 또 이 특성이 꽤 강하게 주문하면서 원턴 원치 않든 간에 이 정치의 아주 중심에 서 있는 게 분명해졌어요. 네. 두 번째, 당분간 대검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최 총장 물러나시고 나서 모든 수사 결과나 보고가 윤 팀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곧바로 법무부에 가고 법무부에서 지시하달 받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법무부하고 대검은 굉장히 긴장 관계도 돼야 되고 갈등 관계도 있어야 그게 국민한테 좋은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명색은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사실상 최 총장 물러나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법무부가 대검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 예. 생각을 하면은 저는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빨리 이 애매모호한 상태가 빨리 종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어제 현재 국정감사에서 조영권 지검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억울하다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검사도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영권 청장도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쪽은 이제 억울하다는 게 이제 그 외향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예. 한쪽은 입장이 있으니까 억울함을 사겨야 되는데 얼핏 생각하게 되면은 한쪽이 올바르고 한쪽이 틀렸으면 한쪽은 억울할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인간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예. 모든 일이든지 내가 당하면 억울하거든요. 네.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조영건 지청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 막 터트릴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더 사귀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윤석열 지청장은 이제 맘 놓고 얘기하는데 네. 조영권 지검장은 좀 삭혀야 되는 위치여서. 네, 그렇죠. 거기에서 예. 막 맞받아 칠 수도 없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저 얘기를 다 듣고 있어야 되나. 네. 그리고 네. 이게 말릴 수도 없잖아요. 국정감사에도 조기 나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손 들고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예. 평소 같았으면 그냥 거기서 그만 그럴 수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어야 되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억울하게 됩니다. 예.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게. 그럼 하소연 조영권 지검장 뭐가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그렇죠. 뭐 집에 와서 자신이 이 보고할 자리가 아닌데 갑자기 이제 12시쯤에 그걸 보고서를 A4 용지 뭐 2장이라 그럽니까? 네. 내놔서 나중에 깊이 의논하자 이랬는데 그걸 보고라고 간주해서 그래서 보고했다고 한 거고 또 4번이나 예를 들어서 그 공소장 변경에 관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검찰을 좀 아는 사람은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전부 진짜 법이라도 좀 들여다보고 이야기해요. 검찰 사무규칙에 또 이 검찰청 법에 형사소송법에 검사 동일체에 관한 원칙에 예를 들어서 보고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상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차장 정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대한 사건이나 공안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해당 지검의 차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중대한 사건의 조사 대상자가 돼서 차장의 조사를 보고받는 걸 여러 가지로 봤어요. 예. 특히 영장 청구나 집행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장급을 그러니까 여기서 여주지청장은 차장급 검사다 해서 차장한테 따로 보고할 것 없이 정결이다 이랬는데 차장급 검사하고 차장하고는 엄연히 결제 라인에서는 다른 거죠.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요. 이 중앙지검의 2차장이 보고 라인에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이 억울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올해 4월에 수사팀을 구성을 할 때 법무부의 보도 자료에 총괄 지휘자가 이진한 2차장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6월 달에요. 6월 달에 그 수사 결과를 국정원 사건 발표할 때 2차장과 윤석열 이 팀장이 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언론 앞에.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안에 있어서 건너뛰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했는데 어제 국회의원과 또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보는 TV 앞에 나와서 자신은 보고했고 그러는데 보고받지 않았다 그러고 자신은 외압을 느꼈다 그랬고 네. 그럼 윤석열 씨가 이 정의의 화신이 돼서 이 양반이 보고했다 하면 보고한 걸로 국민이나 언론이 인식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압력을 받았다고 느끼면 압력을 한 거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검찰청 법에 7조 2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직시되어 있는가 하면 이 검사가 네. 예를 들어서 이 적법성이나 예. 정당한 어떤 이 지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예. 절차를 거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윤석열 검사는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을 예. 했어야죠. 그러고도 안 됐을 때는 네. 본인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을 기자회견을 하든지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국감에서 그 보고 체계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지청장이랑 조영건 지검장의 증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경철 우리 부팀장 공공형사부장한테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면은 저녁에 검사님 댁을 찾아가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를 하고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서 검사님 댁에 들고 가서 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적인 편안한 얘기를 나누면서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화기애애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고서가 한눈에 그 보고서를 그냥 한눈에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그런 내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사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제 윤석열 지청장은 이제 집까지 찾아갈 정도로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 같고 조영건 지검장은 그거는 정식 보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 진실을 다투는 문제가요. 참 복잡해요. 네. 평론가의 핵심적인 역할은 아주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설사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좀 단순하게 시청자분들 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체와 절차를 좀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실체는 국정원 5팀에서 SNS 담당 팀이죠. 트윗과 리트윗 5만 5천 건 이상 했다. 라고 하는 건 실체죠. 네. 그거는 지금까지 처음 나왔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내용도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후원 계좌까지 넣을 정도입니다. 이거를 국정원에서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또 수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일단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예. 실체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절차적인 문제도 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정원 직원 체포 문제를 알렸느냐 알렸지 않느냐의 문제. 그 이제 밤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소장을 변경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공소장 변경해서 이 정결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식 결재를 받았는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전 팀장을 팀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차분차분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가장 큰 핵심이 뭔가를 제가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핵심은 놔두고 나머지 주변부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양극단으로 정쟁으로 가버려요. 네. 지금 여야 싸우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여자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론가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현실의 실체도 우리 규명 못합니다. 박 박사님 그 부분 그럼- 내가 조금만 보완할게요. 네. 그 아까 처음에 얘기를 놓쳤는데 제 생각에 좀 동감인데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가 어떤 자세에 있느냐. 그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아이가 어떻게 구하지? 이거 내가 방법을 찾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저 아이가 내 배신자의 아이인지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의 아들인지 이 생각 않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생각도 이 검찰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결국은 그겁니다.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검찰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래야 국가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각도에서 꼭 중심을 놓지 않아야 우리가 본질을 간다는 거고 두 네. 번째로는 저는 그 박 박사님 말씀을 제가 수치로 표현하면 제 계산법으로는 한 8대 2예요. 8은 열심히 사건 잘했죠. 2,800쪽짜리 그 밤도 수십 번 샜을 텐데 그거 공소장 변경할 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사안으로 보면은 기존의 댓글 사건이 박격포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예. 그 사안이 꽤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되면은 예.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중대성이 한 80이고 네. 나머지 아까 황 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절차 또는 국정원 그 통지 이런 거 한 20% 되겠죠. 요 비중을 갖고 우리가 사건을 예, 예. 골고루 예. 이해하고 또 되씹어보고 예. 하는 그 자세가 저는 예. 꼭 필요할 듯해요. 그런데 이 사실 제가 실체야 하나만 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법 집행기관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 조직 체계와의 절차적 적법성, 합법성을 포기하면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음부터 수사를 할 때 위하고 나하고 말이 안 맞네? 생각이 다르네? 아 그럼 위에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를 정당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거 실체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징계감이에요. 징계감이거든요. 이게 예.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근데 것 제가 같아요. 말씀드리면은 우리 변호사들끼리니까 두 가지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첫째, 지금 절차 위반했어요. 공소장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유죄는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별도로 감찰받고 징계받고 하더라도 그 윤석열 팀에서 했던 그 수사 결과는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유효하죠. 네. 아,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상적으로 수사 지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의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위해를 전체로 무시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검찰 조직 기강 자체에 문제가 시청자들은 생기는 보통 거죠. 이해 못하는 것이 이렇게 항명이 되고 그다음에 윤 팀장조차도 조금은 인정했죠. 그 압수 체포영장 할 때 그 승인받지 않고 네. 안 될 것 같으니까 함부로 했다는 거. 예. 그러면은 또 제가 또 질문 하나 하는 것이 국정원 지검법에 따르면은 국정원 체포할 때 구속할 때 통지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법 절차 위반했는데 그 죄 없어지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네.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체포영장 이야기하는데 15일 밤에 이야기하고요. 16일 날 영장 청구하고 17일 날 영장 집행했어요. 그리고 18일 날 공소장 아침에 8시 50분에 변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6일 날 하려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15일 날 밤에 12시 넘어서 그런 식으로 집에 가가지고 A4 용지 두 장으로 했다. 이 중대 사건에 있어 이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건 결정적으로 잘못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핵심과 중점이 뭐냐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야권이 주장하는 논지가 완전히 맞아떨어지려면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 두 번째로 이 개입하는 방식은 수천부터 수만의 댓글과 트윗을 했다. 그리고 이게 대선 판세를 좌우했다. 그리고 대선이 무효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요. 정보기관이 특수정보, 즉 정보기관이 박근혜나 문재인, 안철수에 아는 유불리한 특수정보를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의 SNS, 이 인터넷 팀을 통해서 유출한 게 있냐. 예. 그래서 상대 후보를 돕거나 타격을 입힌 게 있냐. 두 네. 번째는 정보기관 수장이나 그 장이 이런 일을 하도록 지시한 게 있냐. 특수정보든 아니든 좌우간 누구를 유불리를 하라고. 지금 이 두 가지에 관한 사실은 나온 게 없어요. 네. 예. 자, 그러면 그걸 빼고 만약에 이 나머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공무원이 현재 댓글을 달았다. 그 공무원은
정보기관의 인터넷 대응팀이다라는 사실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야 좌우를 지지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지난 대선판에 각기 수백만 개의 자기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 중에 처벌된 공무원은 구청의 과장인가 하는 공무원, 박근혜 후보를 한 달 안에 850건인가 댓글을 달아서 250만 원 벌금 물었다는 사람밖에 구경을 잘 못 했어요. 자, 그러면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댓글을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공선법, 공직자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중립성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교조나 전공로나 법원 공무원들이 수많은 댓글들을 자기 편향에 따라서 달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딱 중요한 두 가지가 있으면 그쪽의 주장이 맞다라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도움을 받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본인의 입으로 2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보기관의 특수한 정보를 갖다가 밖으로 유출시켜서 유불리를 했냐? 지금 없잖아요. 그 다음에 원세훈 원장이나 그 다음에 이종명 차장이나 민병주 국장이 밑에 직원들한테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부분을 발견했냐? 또 이 사람들과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 등과 박근혜 캠프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선에 도와달라고 한 게 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앞에 한 전자에 대해서 증거를 좀 내놓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부분은 제가 아니, 내가 말씀을 마치고 왔어요. 윤석열 이 팀장이 이야기한 모든 내용 중에 어디에도 댓글이 발견됐다, RT 트윗이 발견됐다. 트윗 320건을 174명한테 자동으로 RT 시키는 봇 기능을 달면 그게 56,800건이 됩니다. 그래, 그게 대선 결과를 좌우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겁니까? 황 소장님, 제 얘기는 아까 제가 우물에 빠진 아이 얘기했잖아요. 가능하면 정치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는 민주당 싫어해요. 그리고 아니 지금 전부 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 근데 입장에서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 평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황 소장님, 그러니까 그게 오해하신 거예요. 왜냐면 우물에 빠진 아이고 우물에 빠진 검찰이에요. 검찰은 여기서 어떻게 우물에 해요? 빠진 아이가 누굽니까? 검찰이죠. 검찰이 뭔 아이입니까? 검찰을 제대로 구해야 범죄 처단하고 스스로 그다음에 망가진 부패 조직을 누가 척결하죠. 구합니까? 정치적 중립 어떻게 그렇게 담보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검찰 그 자체를 우리가 좀 보고 여야가 공방하는 건 저는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황 소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무슨 알겠습니다. 얘기냐면 제가 뭐 여당 편 들었습니까? 네, 논리적으로 우리 야당 편안 중요하냐 들었어요. 중요하지 네. 않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검찰이 가려가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그러니까 된다는 말씀을 검찰이 드리는 거죠. 제대로 역할을 찾아서 금년 초에 중수부 왜 없었죠? 검찰총장 인선할 때 검찰총장 추천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야기 우리 또 딴데 고질적인 갔습니다. 병폐가 검찰이 오락가락 정치 눈 보고 그다음에 편파 수사하고 이게 40년 50년의 검찰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거 그만두자고 중수부 폐지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정치가 검찰에 이렇게 휘둘리니까 그 걱정하는 거예요. 우물에 빠진 정치 검찰. 못이 하나 툭 튀어나오니까 검찰 조직이 전체가 휘둘리는 거 저희가 지금 아닙니까?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어제요, 그 항명이냐 아니냐에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지청장이랑 조영건 지검장이 또 의견이 엇갈렸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그 일에서나 또 이 일반 그 참 사생활에서나 그 절도 있고 나름대로 실력 있는 그런 검사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런 이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법령을 어기고 뭐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뭐 검찰 보고사무규칙이라는 건 여기에 들어올 계제가 아닌데 그런 걸 위반했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홍보가 돼가지고 저희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수사와 재판이 이런 식으로 오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밝혀야 된다. 저는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 이거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그 마음이 괴롭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께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본인은 항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검찰의 위계 질서상 자신의 행동에 갖는 위험성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수사가 묻힐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동욱 전 검찰총장 밑에서 쭉 이루어지던 이제 수사였으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영향을 갖다 줬을 거고요. 또
개인적인 부분도 조금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점점 더 비일비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앞으로 더 일어난다고요, 이런 네, 일이요? 왜냐 이제 예. 시작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서 따르고 그게 군이며 검찰이며 기업이며 모든 조직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요. 예. 결국은 모든 그런 거는 이제 해체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나는 검사로 들어왔으면은 검사가 되면 어느 지위까지 되고 어느 지위까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까지 참아야지. 예. 그리고 그 전에 라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는 실패야.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젊은 세대 검사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생각이 참 다르거든요. 예. 여태까지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눈치만 보면 됐지만 앞으로는 윗사람이 항명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직이 윗사람도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고 배려해야 되는 조직으로 바뀌듯이 네.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도 어떤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아닌가. 예. 그래서 근데 검찰이 그런 조직으로 바뀌면 앞으로 우리나라 수사 못합니다. 근데 검찰은 그러면 그게 안 되고요. 검찰을 그 지탱해온 하나의 그러나 근거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전반적인 변화다 그러면은 예. 거기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뭐 검찰 개혁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결국은 세상이 바뀌게 되면은 검찰도 바뀌기 싫어도 저절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검찰만 어떻게 상명하복해 그런 네. 조직으로 갈 수 그게 있겠어요. 바로 검사 동일체 그렇죠. 원칙인데 이게 2003년에 네. 삭제가 된 조항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일부. 예. 근데 검사 동일체 원칙을 논하기 앞서서요. 네. 이 검찰 조직이란 전체 측면을 보고 앞으로 또 이 수사, 이런 큰 수사도 그렇지만 작은 수사들도 합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진행이 되려면 이거는 제가 보니까 분명히 뭐 항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소신 있는 항명인 것 같은데 예. 이분 소신이고 이분 주관일 뿐이에요. 사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시효 문제도 있어요. 시효 문제도 있고 예. 뭐 이게 중대한지 중대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다 갈리고요. 근데 이게 내 얘기가 맞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모든 걸 무시하고 난 이걸 했지만 난 이거는 내 충분히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라고 국민한테 던져놓은 거잖아요. 네. 이분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정치를 하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예. 이분이 그래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정치를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검사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하면은 지검장이야말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검장이야말로 담당 수사 검사가 관련된 진실을 가지고 국민한테 파헤쳐서 좀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안 됐잖아요. 바로 풀어줬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막는 사람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담당 검사한테 저 검사 편 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논리는 안 맞는 얘기고 지금 우리 검찰 조직 내부 자체가 지금 정치판이에요. 내부 자체가 예. 정치판이다. 왜? 예.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국정원의 지난 대선 때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쪽과 예. 진실을 듣고자 하는 쪽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입니다. 그 진실이 진짜 진실인가는 논의합시다. 그거는 네. 모르겠어요. 예. 네. 또 이 듣고자 하는 쪽이 무엇을 해서 듣고자 하는 거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전체적으로 진실을 파헤치자고 하는 쪽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휘부가 그 법무부가 청와대가 다 이쪽과는 오죽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진실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 결단의 고민 속에서 잠깐만요. 그 결단의 고민 속에서 이번에 이런 타수 어떻게 보면은 절차적으로 무리수가 나왔다고 봐요. 무리수가.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왜 무리수가 나왔는지 동의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이것을 무슨 누구 편에 든다는 등, 누구는 뭐 정치적인 뭐든 판단하는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싸움도 양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또 진영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평론이 아닌 거죠.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풀어주게 된 것, 국정원 직원들 풀어주게 된 것, 얘기하시면서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풀어주게 된 게 이건 국정원 직원법 위반이어서 어쩔 수 없이 풀어준 거예요. 이건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수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외압 때문에 풀어준 게 아니라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데려와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분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고 이것 때문에 이분들의 진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증거 능력이 있을지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윤석열 지청장도 얘기를 했죠, 어제. 자, 예. 제가 좀 이야기할까요? 네. 그 정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정치를 한다라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산대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 패거리를 나누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총대를 맸고 우리 윤석열 이 팀장이 임시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앞장을 섰죠. 두 사람이 원투 펀치로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최동욱 총장에 대한 혼외자 의혹이 등장했을 때 수사팀장으로 미국의 그 트위터 본사에 보내서 할 일도 엄청나게 많았을 건데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팀장이 당시에 업무론과 기획서를 전파하는데 앞장에 섰다. 김윤상 그 호위무사라고 자처한 사람보다 더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분이 이런 일에 전혀 안 말렸다가 이 일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업무에 관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논란이 벌어졌다고 하면 정치적인 표현을 왜 강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나 좀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어떤 예. 큰 업무를 지향하기 위해서 예. 그런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미 본인이 검찰 내부에 패거리를 나누어서 싸우는데 한 패거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장섰던 일은 정치가 아니고 대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사람을 비판하는 선 사람들은 다 정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 폐지 부분에서 폐지가 된 게 아니고요. 이 복종 상명하복한다라는 걸 갖다가 상부의 지위에 따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약간 완화시켜서 고쳤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예. 이 핵심이 사실은 나는 공소장 변경을 그 윤 팀장 얘기하기를 4번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여기에 좀 아마 앞으로 감찰도 그렇고 진상규명하는데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압수 체포에 문제가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공소장 2,800쪽 쓰는데 지검장이나 대검의 입장에서는 팀원들이 공소장 쓴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써갖고 법원에 접수할 때 아마 박아무개 부장 이름으로 이제 접수했을 텐데 네. 그거 중간에 막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법원 접수 앞에 가서 그냥 막아서면 됩니다. 사실은 맘만 먹으면. 그런데 윤 팀장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박감옥의 그 부부장 통해서 2번 제가 받았고, 예. 그다음에 본인도 2번 합니다 해서 묵시적이건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최 총장 사건 전에 최 총장, 그다음에 지검장, 그다음에 윤 팀장 이 라인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팀워크가 잘 됐어요. 예. 그리고 최동학 사건 때문에 이제 엉클어진 건데 그렇게 보면 옛날에 팀워크를 보더라도 이 지검장하고 윤 팀장 사이가 최근까지도 괜찮았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 앞으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그 특수 1부장 했던 사람이 4번, 3번, 2번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심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 아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의외로 이 사건이 꼭 항명이었는지 또 절차 위반이었는지 이 부분 저는 가려질 일이 아닌가 생각돼요. 예. 그러면 감찰을 통해서 이 가려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감찰을 통해서 밝혀내야죠. 지금 이분은 절차적으로 완벽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고할 것, 알릴 것 다 알렸다는 거고 뭐 일단 이쪽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 안 된다는 건데 근데 하나 명확한 거는 이분이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찰을 통해서 그런 정도가 얘기가 나올 텐데 공소장 변경 부분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위쪽의 생각과 뭐 수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무작정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밀어붙여서 진행을 한 것이 옳으냐 그런 문제로 가야 되는 건데 예. 자꾸 이쪽은 진실이고 우리는 은폐하려고 하고 약간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그거는 좀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30일 날 공소장 변경 여부가 결정될 터인데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100% 검찰의 뜻대로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법원은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뭔지, 그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진중하게 헤아릴 때가 있죠. 다 받아주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넣으면 다 받아주잖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